술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찍고 있었어 근데? 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다이어트 하느라고 밀크티 이런 거 안 먹고 좀 호박차 먹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프로로 사는 건 어떤 거다, 일을 잘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긴 사회생활은 아니지만 후회되는 점들, 그리고 또 이런 거 참 괜찮더라 하는 점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심할서 같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간의 행적을 굉장히 반성하시기도 하고 더 잘할 거라는 다짐도 하시고,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유튜버의 그 회원님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발전적인 고민들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더 일 잘하고 싶어가지고 좀 욕심도 내시는 것 같고 보기 좋았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안건들이 나왔는데, 이제 또 오늘 또 특별 친구가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특별 친구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친구가 그 SNS의 삶, 남을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SNS를 보면서 남의 삶을 많이 부러워하나? 많이 부러워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남을 지켜보는 것까지는 뭐 범죄의 영역이 아닌 이상에 그냥 뭐 남한테 호기심 가질 수 있지. 옛날에도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빨래터에 모여가지고 다 남 얘기 많이 하고, 누구네는 뭘 한다더라, 누구네 아빠는 뭘 했다더라, 누구네 애는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 안 했겠어? 이제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졌을 뿐인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병드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는 감정들 중에 저는 되게 건설적이고 좋은 감정이 있고, 나를 되게 마이너스 시키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이너스 시키는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심인 것 같아요. 질투심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초점이 가 있는 건 거잖아요. 기준이 남이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극복이 잘 안 되는 건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그렇게 해서 얘가 질투가 나서 뭔가 얘만큼 내가 가졌어. 거기에 가면 또 더 가진 애가 보이고 더 가진 애가 보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내가 나다워질 수가 없고 내 만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제 되게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투가 나지. 인간이면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그거래요. 그 생존 본능이라 그러더라고, 질투심이. 이게 막 원시 시대부터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뭔가 자원의 양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양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니까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생존에 되게 중요한 그런 기능인 거예요.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자원이 넘쳐나고 무언가 이렇게 되게 풍부할 때는 사실 남과 비교해가지고 좋을 거는 열정의 근원이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거 이외에는 저는 질투가 줄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SNS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게 왜 더 문제냐면, 진짜가 아닌 것을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주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진짜 돈 많고 진짜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야? 오늘 찍어 올리진 않지 그 사람들. 그치. 막 통장 잔고를 찍어 올리거나, 차 로고 찍어서 올리지 않지. 차 그거 있잖아. 차 시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차에다 해가지고 찍어 딱 올리지 이 샷 않지. 있잖아. 허세샷. 그런 거 하거나, 뭐 드레스룸에 있는 명품 가방을 쫙 보여주거나, 그런 걸 잘 안 하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세무조사가 무섭고, 그렇지. 남의 어떤 시선이 무섭고, 남의 질투가 자기한테 어쨌든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 로고 가리는 사람도 오히려 있었어. 아, 일부러, 로고를 아예. 일부러 로고를 그냥 스티커 붙이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는 사실 나 그렇게 부자가 많진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음식 사진을 그렇게 올린다? 왜냐면 취미가 요리여가지고 요리랑 와인 사진을 그렇게 올리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이런 거는 종종 올려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녹아있는 것 중에 부유한 요소들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삶 중에 그 사람의 관심사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는데, 이거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이 꼭 이걸 보면은 비싼 거 알지? 나 돈이 진짜 엄청 많아, 약간 이렇게 느낄 만한 거는 피하면
피하면 피했지 그런 걸 일부러 올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있는 부자들이 다 가짜냐? 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또 요즘 신흥 부자도 많고 사고방식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난 나의 부를 뽐내고 나의 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고 나 이거 산 거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산 거니까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의 삶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 사람 삶에 존재한다는 게 가짜예요. 그 사람 삶에는 피땀 눈물도 피땀 눈물도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행복한 삶이 있어도 다른 우환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삶에는 뭔가 빛과 그림자가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빛이 되게 센 사람이 있더라고. 그림자가 진짜 손톱만한 사람이 있어. 빛이 진짜 희미한 한 줄기고 막 그림자만 큰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 하지만 빛과 그림자는 공존해요.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그런 SNS는 굉장히 보여지는 것만을 편집해 놓은 건데 그거를 보고 질투를 한다? 이거는 진짜로 누군가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는 누군가의 삶의 하이라이트를 나의 비하인드 씬? 메이킹 필름이었나? 그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과 비교하는 거다. 그런 꼴이다 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에서 만약에 보고 이 사람 되게 멋진 인생 산다, 부럽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그게 업인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뭐 인스타그래머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 셀러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계정 관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남에게 어떤 재화 이런 걸 판다는 거는 약간 욕구를 만들어서 파는 것 그러니까 환상을 파는 것과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호박차를 먹어. 근데 내가 이 호박차를 안 먹으면 죽어? 아니잖아. 하지만 이걸 먹으면서 저 호박차는 유기농으로 만들어졌고 저걸 먹으면 뭔가 호박이 붓기 빼는데 좋다고 하니까 약간 붓기가 빼지지 않을까? 이걸 전 또 어디에서 유출을 하죠? 파는 언니가 굉장히 붓기가 쏙 빠진 얼굴로 예쁘게 들고 있었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걸 유추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의 효과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붓기가 빠져서 예뻐져야 된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죠? 뭔가 예쁘면 굉장히 어떤 사람한테 강점이 된다. 이것도 어떤 환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잖아요. 예쁘게 편집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걸 보고 저게 나의 리얼 라이프와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한다? 논리적으로 일단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날씬하고 예쁜 애들 부러워. 왜냐면 이 사회가 만든 환상에 난 이미 굉장히 이 세뇌가 된 사람이거든. 나도 그러니까 이게 사서 또 먹고 또 좋아하고. 사는데 맞아. 그리고 또 제 업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환상을 기업들이 만들어주면 또 이걸 내가 사가지고 이 환상이 진짜더라. 이 환상이 가짜더라. 약간 이걸 이제 내가 말해주는 게 업인 사람인 거잖아. 얼마나 이 환상에 이렇게 내 돈을 가져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내가. 어쨌든 근데 그게 시대를 잘 만나서 그걸로 돈을 벌고 이렇긴 하지만 저도 참 제 인생 자체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 작업실을 꾸몄는데 이 과정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도 정말 초반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부동산 계약했다 착, 페인트 칠했다 착, 가구 이거 샀다 착 이 정도까지 올렸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어디야? 동네 어디야? 막 한남동? 와, 한남동 너무 좋겠다. 뭐, 와, 스튜디오 오픈한 거야. 와, 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막, 나도 나만의 작업실 갖고 싶어. 성공한 인생 막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저의 실상은 뭐였게요, 여러분? 일단은 남편이랑 싸웠어. 집 어질러 놓고 조명해놓고 집에서 맨날 일하고 있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싸웠어. 이러다가 내가 이혼을 하겠네. 이게 내가 진짜 소박 맞겠네.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일하는 공간을 구하자. 집에서 있으니까 나도 일이 안 되고 지긋지긋하다. 이게 일단 발단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환상 약간 와장창 금 갔죠? 그런 다음에 그 추운 날씨에 부동산 돌고 돌고 발품을 팔아가지고 월세를 구하고 다니는데 어머 세상에 주차가 되는 동네가 하나도 없고 진짜 어디 난방 되는 데도 없고 다 이렇게 비싸 마음에 드는 데는 복비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어렵게 또 이제 여기를 구해놨어요. 한남동
제가 경기도 일대에 이제 거주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저는 미팅할 일도 많고 뭐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직업인데 제가 저기 있을 때 자꾸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울의 중심. 거기서도 이 한남동 정도면은 어디서든지 다 오기가 편하니까 지리적인 거 요런 거 이제 따져가지고 이제 요 동네 했어요. 요 동네가 물가가 비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산비탈에다가 30년 된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정말 해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나한테 이 월세가 너무 버겁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월세를 감당하려고 맨날 지금 잠을 못 자고 뭐 골머리를 싸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였죠? 아주 좋은 예였지. 현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너무 고생했잖아. 특히 그 난방 안 돼가지고 영하십도 여기서 맞아. 막 내복 껴입고 나도 진짜.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코가 여기가 이게 허른 거야. 그래가지고 닦아서 콧물이 하도 나가지고 닦아가지고. 근데 원래 코 수술하면 여기 이렇게 되잖아. 지금 촬영하는 이 와중도 너무 추워. 누가 나한테 코 수술했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지금 촬영하는 환경도 이렇게 막 포근해 보이고 노란 불빛 안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히터 소리 날까봐 못 들어가지고 지금 얘 지금 손 이렇게 빼고 오돌돌돌 떨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되게 많아요. 그나마 저는 좀 그런 걸 되게 과장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저의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똑같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면 내가 영상에서 지질이 궁상을 떠나봐.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거 하나 막 비싼 거를 안 사진 않지. 사긴 사지만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막 너무 좋아하면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찍어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막 부러워하고 이제 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은 사실은 크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아우 참 열심히 산다 하면서 좀 동기부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이 부러워하진 않는 것 같아. 좀 섭섭한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뭐 일하고 뭐 막 살림도 하고 이러느라고 되게 바빠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그렇게 못 보다가 육아를 하는 타임? 그 타이밍에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육아할 때 사실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정신이 없냐면 내가 이걸 꾸며놓고 예쁘게 찍을 여유는 좀 없는 거야, 육아할 때는. 근데 짬이 날 때 그래도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잖아. 맨날 이제 애기만 얼굴을 보다 보니까 어른들의 삶이 궁금하니까는 그치. 그러니까는 뭐 영화 같은 거 틀어놓으면 뭐 5분 보고 10분 보고 애기 울 텐데 그러니까 잠깐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게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머 자기랑 비슷한 시점에 애를 낳은 여자가 배가 하나도 안 나왔더래. 벌써 살을 다 빼고 자기는 뭐 이거 먹고 뭐 이런 뭐 차 마시고 이런 쉐이크 먹고 운동 홈트로 이런 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뺐고 이 운동복을 입으니까 허리가 쏙 들어가고 그런 걸 하더래. 어떻게 안 사? 나라도 사지. 내가 접하는 외부가 그거밖에 없는데 사지 어떻게 안 사?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구매를 시작을 한 거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뭐 아기 키워보신 분들이나 뭐 육아를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이 쌓이고 남편이 알게 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종종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여주면서 야 얘 예쁘지? 얘 이렇게 날씬하다? 얘는 뭐하다? 라고 보여주는데 인플루언서 중에 제가 아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실제 걔는 정말 그 인스타에서 나오는 것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얘가 막 그런 어떤 다이어트 식품을 팔아요. 근데 본인은 되게 말랐어요. 되게 날씬해요. 근데 막 밤에 야식 먹고 후회돼서 오늘 요거 먹었어요. 막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친구는 음식 사진 찍고 입에 대는 사진 찍고 먹지 않아요. 그 다음날에도 심지어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굶어.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를 팔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생계이고 돈이 되는 걸 아니까는 다이어트를 점점 더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는 쟤는 저렇게 많이 먹어도 저걸 먹고 살을 뺐구나 하면서 이제 또 약간 저걸 사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이러는 거야. 얘 남편이 너무 맨날 잘 챙겨주고 그렇게 스윗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전 알잖아요.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근데 정말로 조작된 혹은 꾸며진 삶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걸 보고 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나도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는 실제는 저런 모습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나를 되게 마이너스 시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있대요. 뇌가 되게 바보래요. 우리 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면 그게 방향을 모른대요. 뇌는. 감정만 알고. 그러니까 어디 책에서 읽었나 내가 뭐 어딘가에서 봤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좀 네가 미워. 그러면 미움이라는 감정만 인지를 하지 이게 나를 향하는 건지 너를 향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야, 뇌가.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냥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가 부러워. 그럼 그 부러움은 나를 부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남을 부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뇌는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러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기와 어떤 미움, 질투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섞이는 순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향하는 건지 남을 향하는 건지 우리 뇌는 모르는 거죠. 그럼 그런 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아예 뭔가 싫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안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우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건 저만의 꼼수인데 좀 이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약간은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김태희가 있어, 예를 들면. 김태희와 나는 되게 형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장점이 다른 인간인 거잖아. 근데 사실 김태희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지.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남편도 비고 뭐 건물도 많고 뭐 그렇잖아. 이 사람이 되게 부럽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김태희는 약간 배우고 원래 태생이 그래서 정말 뭐 몇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내가 저 사람 비교를 해서 뭐 하지? 우린 아예 장르가 다른데 갈 길이 다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뭐 아이유가 너무 부러워. 그러면은 아이유 굉장히 귀여운 매력으로 승부하고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사람. 나? 귀여움? 음악성? 그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아이유가 없는 큰 키, 건강한 뼈 뭐라도 있겠지. 장르가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좀 제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부러움을 방어하는 거야. 부러움, 질투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치? 그게 약간 자기 합리화. 아니면 이 부러움의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를 뭐 책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성공한 쇼핑몰 대표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스타에서 되게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쇼핑몰 이런 업계 되게 경쟁 치열하고 서로 보여주는 거에 최적화된 사람들끼리 또 보여주기 싸움이 엄청 심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런 질투심을 어떻게 이겨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대표님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스쿼트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고민할 시간에 스쿼트해서 내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더 힙업이 되면 어쨌든 그건 나한테 남는 거잖아요. 부러워해서 뭐예요? 시간 낭비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투하고 있었던 건 환상이 만들어낸 뭔가 허상이고요. 그게 실제로 질투할 만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엔 사람은 다 고유의 개성이 있으니까 장르가 다르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또 남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스쿼트를 하자. 오늘 여기까지. 잘 자요?